지난 시간에는 여성의 중독과 상담에 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성의 중독과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남성의 중독에 있어서 그 특성과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남성 중독의 생물학적인 영향을 보죠. 남성이 알코올을 사용했을 때 생물학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성이 알코올의 주 소비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성보다 남성의 알코올 사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과도하고 만성적인 음주가 남성의 심장 관련 문제를 야기하고 뇌졸중과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에 가족력이 한몫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었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의 질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편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젊은 남성에게서 알코올 의존이 시작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과도한 음주를 하는 남성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남성의 사망률이 또 비음주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도 이제 상식화되었고요. 다음은 남성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생물학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인데요. 불법 약물, 즉 마약의 주 소비자도 남성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성의 마리화나 사용량이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흡연율도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조사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헤로인과 같은 아편제 사용이나 흡입제 남용 수준도 그 남성에서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성의 코카인 남용에 따른 합병증이 여성보다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약물의 경우에는 사용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피해를 겪는데 코카인은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한편 폭력적인 남자아이가 비폭력적인 남자아이보다 물질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효과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코카인에 중독된 남성 중에도 과거 ADHD로 진단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DHD 아동이 성장해서 코카인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남성 중독의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주로 자신을 흥분시키거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울적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남성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흥분감을 고조시키거나 짜릿함을 얻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분노와 폭력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나 헤로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통제력에 대한 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성 중독자가 우울과 같은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성 중독자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독자를 조사해 보면 범죄나 폭력 행동에 가담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남성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 원인을 외부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자신이 중독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 여성 중독자의 경우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고 또 자기 비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은 이 물질 남용이나 중독 문제 심각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중독 치료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낙관적인 평향도 보이는데요. 여성 중독자보다 남성 중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기대가 좋긴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전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비현실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 그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남성 중독의 사회적인 특성입니다. 이 남성의 중독 시작은 이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아니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래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해서 중독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실직한 남성의 경우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수치심을 경험하고 그런 수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오는 부정정서를 잊고 싶어서 술에 빠져 사는 남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성 중독자가 치료받기로 결정하면 여성보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더 받는다는 것도 또 연구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사실 남성은 이 자신의 결정보다 법정 명령에 의해서 중독을 치료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정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은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 남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성 중독자를 상담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의 중독을 상담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중독 치료소를 찾는 남성의 숫자가 여성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독자 중에 남성이 더 많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서 치료소를 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문제의 시작점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같은 시기에 음주를 시작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리 중독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남성이 알코올을 더 빨리 접하고 또 청년기의 남성의 경우는 밤을 새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여건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성은 의외로 중년의 주부로서 이 키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주부들은 남성이 직장에 가고 나서 한 10시 정도에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늦은 오후에 깨고 난 다음에 자녀나 또 남편을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하기 때문에 또 이거 남한테 알려지지도 않게 되고 또 수년간 이게 반복되었다가 아주 깊이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여성보다 중독 상담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중독 상담에서 치료적 접근법들이 대개 남성의 중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 중독자의 경우는 부가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치료의 예후가 남성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지금 남성 중독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후가 여성보다 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 중독자를 상담할 때 사회적인 고려사항인데요. 일단 이 남성에게는 치료 초기에 자신의 이 느낌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중재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 또 익숙해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독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중독된 남성들은 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치료 시작 단계에서는 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 중독자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중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목록을 만드는 것, 또 과제나 내기 같은 경우 하는 것 같은 태스크 위주의 이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적이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중독 때문에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이나 이 중독되어서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참 남성적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 이게 이제 남성들에게 그 치료의 동기와 또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나 이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는 것도 남성이 중독에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중독 상담에서 효과적인 측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여성과 마찬가지로 중독에 대한 중재는 중독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에 개입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남성 중독자에게는 건강이나 직장 또 아니면 가정상에서 드러내는 문제에 일찍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남성의 중독 상담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보건교육이 즉 건강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고요. 또 분노관리 훈련이나 사회성 기술 훈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 행동을 대체할 오락이나 휴식 방법
뭐 아니면 취미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특히 뭐 남성은 재미나 짜릿함을 추구하면서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여성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은 저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다음은 법정 명령으로서의 남성 중독 치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내적으로 중독 때문에 법정 명령을 받은 남성 내담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담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습니다. 정가 기록이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 다른 약물 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치료에 대한 또 동기 수준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정 명령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일 경우에는 혼성 집단보다는 단일 성별로 구성된 동질 집단이 치료에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치료의 예후와 재발 후에 이제 나타나는 행동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독 치료의 예후에 있어서의 성별의 차이입니다. 한 달간 치료 프로그램 후에 여성이 남성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나타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래 치료에서 첫 해기 후에 중독에 포기하는 확률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는 치료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후에 이제 일회기 만에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성은요. 그 여성이 이 중독 치료에서 중독 포기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먼저 과거에 성학대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중독 치료에서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공존 장애가 있어도 중도 탈락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중독 치료를 지지해 주는 사회적 요인이 부재할 경우에서도 치료에서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이 재발된 후에 치료센터를 찾는 행동에도 정체가 있는데요. 남성 중독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형법 체계와 같은 사회적 기관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서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중독자는 이 사회복지사나 상담자의 격려로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의 중독과 상담 그리고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